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가장 자주 쓰이는 명사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사를 볼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명사를 인터넷에 검색해봐서 가장 자주 쓰는 순위로 딱 뽑아가지고 오늘은요 10등부터 14등까지 10, 11, 12, 13, 14 등의 명사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알찬 내용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조금 여담을 좀 들려드리면 제가 이제 댓글을 다 보는데 가끔 이런 댓글이 좀 달립니다. 영어 수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어를 한글로 영어 읽는 법을 가르치거나 그러면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데 많이 걸림돌이 되고 절대로 제대로 영어를 하지 못한다라고 남겨주신 분이 지금까지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죠.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아마 영어 교육자시거나 아니면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댓글을 보면 약간 속이 조금 상합니다. 속이 상해요. 왜냐면요, 사람마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철학이 좀씩 다 다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이렇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요, 영어 공부 가장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네. 영어를 말하든 영어를 듣든 영어를 공부하든 그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길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쉬워야 되고요. 내가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네. 성취감이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제대로 하셨던 분들이 실패했던 경험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영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영어를 딱 그 틀에 박혀 있는 그 상태로 배우면요, 한 달도 못 갑니다. 정말로요. 왜냐면 너무 어렵고 문법에 치우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일단 좀 가장 쉽고 재미있게 해서 좀 배워가는 성취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나 알 것 같은 이야기들도 잘 풀어서 쉽게 잘 이해시켜드리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한 강의에 비록 단어 5개를 다룰지라도 이 단어 예를 들면은 한 단어에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단어 발음도 있고요, 단어 뜻도 있고요,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때로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좀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떤 책을 봐도 또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어떤 강의를 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외워질 수 있을까? 쉽게 외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상대방이랑 대화하면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한 결과물이 제 강의인 거고요. 매 강의 알려드리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식들도요. 제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음식 만들 때 있잖아요. 김치찌개를 만들어요. 그럼 김치찌개 만들 때 전라도에서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경상도에서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서울에서 만드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결국 우리가 김치찌개 끓이는 이유는 뭐죠? 먹기 위해서 끓이는 거고요. 먹을 땐 뭐가 중요하죠? 맛있고 건강하고 정성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영어 가르치는 방식이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보통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네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제일 잘 맛있게 끓여서 건강하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 그런 분들이 앞으로 10분 더 오시고 20분 더 와서 이야기를 하신다 한들 제 강의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로 감사하다고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이게 맞구나, 내 방식이 맞구나, 이 방식으로 쭉 지치지 말고 나아가야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고요. 약간 속상해서 이야기해봤는데 흔들리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처음 나온 단어는요. health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이게요, 약간은 좀 예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heal만 읽으면요. heal이라고 읽혀요. 왜냐하면 e랑 a가 네, 장모음이죠. 그래서 이 발음만 heal, 이렇게 해서 heal 하면 됩니다. 근데 뒤에 th가 붙이면서요, 바뀌었어요. 네. 정확히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요, health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스장 할 때 바로 그 헬스예요. 근데 영어로는요, health라고 발음이 납니다. 그 말인즉슨 hea에서 a의 발음이 탈락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e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healt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alth. 네, 잘하셨습니다. th 발음은 항상 e랑 e 사이의 혀를 쏙 내밀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헬스가요. 우리 헬스장, 그런 거 나오는 헬스예요. 똑같습니다. 약간 발음이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좀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뜻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장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건강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건강한 무언가 하는 곳, 헬스장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몇 가지 참고될 만한 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health care라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헬스케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요즘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헬스 건강, care는요, 돌봄, 보살핌과 같은 뜻입니다. 네, 그래서요, 헬스케어 하면은 건강을 보살피고 건강을 돌보는 산업,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죠? 우리가 어떤 애플워치, 아니면 스마트워치 이런 거 차면은, 우리의 심박수도 체크해주고, 또 뭔가 원격으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료 진료를 할 수 있고, 등등 이런 게 바로 새로운 헬스케어 산업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을 손쉽게 관리해주고 또 정확히 관리해주는 걸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제가 care라고 써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돌봄이나 보살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많이 쓰냐? 네,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baby care 이러면 어떻죠? baby가 아기이기 때문에요. 아기 돌봄 서비스를 baby care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오바마 케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받을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라는 말이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든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 체계가 조금씩 바뀔 때 누구누구 케어라는 표현에서 많이 쓰고요. 뉴스상에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health에다가 y를 붙여서 건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health 자체가 건강이고요. 뒤에 y 붙여서 healthy라고 하면요, 건강한 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health도 많이 쓰지만요, healthy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요, healthy 뒤에다가 food 붙여서 healthy food 하면 어떻게 되죠? 건강한 food, 건강한 음식. 그리고 healthy child 하면 건강한 어린이, healthy person, 건강한 사람 해서 healthy 등등 참 우리 생활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 10등에 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문장을 꼭 아셔야 돼요. 이 문장이 뭐냐면 바로 제일 밑에 쓰여 있는 take care라는 말입니다. 원래 문장은요, take care of yourself 라는 문장이에요. 네, 근데 이 of yourself는 잘 안 쓰고요. take 같은 경우는요, 뭔가 이제 가지다, 내 쪽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take도 뜻이 정말 많은데 take care, 보살핌을 가지고 있어라. of 무엇이 yourself는요, 너 자신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의 돌봄을 가지고 있어라. 결국은요, 건강 잘 돌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헤어질 때 네, 건강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이야기 하죠. 마찬가지로요, 영어에서는요, 헤어질 때 bye 하고 다음에 봐, 아니면 see you tomorrow, 내일 봐라고도 하지만요,
조금 오랜 기간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는요. take care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무슨 인사죠? 네, 건강해. 몸 잘 돌봐라고 해서 take care 라고 합니다. take care 보다는요. take care 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take care. take care.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영어로는요. system이라고 읽고요. 한국말로는요. 시스템입니다. 근데 영어로 제대로 읽으려면요. system보다는요. system에 조금 더 가까운 발음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system. system.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시스템 똑같습니다. 뭐 제도라든지 어떤 체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이란 게 이런 거죠. 뭔가 탁 누르면 탁탁탁탁탁탁 돌아가서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어디서 제일 많이 썼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전에 많이 나오죠.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거 많이 나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뭐냐면요. 실외기가 우리 밖에 있는 거 한 대인데 뭔가 카페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좀 큰 건물에 한 대의 실외기를 가지고 여러 대의 에어컨을 좀 곳곳에 시원할 수 있도록 잘 설치해 놓은 걸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요. System Air Conditioner라고 합니다. 자, air 하면요. A-I-R, air, 공기라는 뜻이고요. conditioner 하면요. 우리가 보통 컨디션 많이 하잖아요. 그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도 있고요. 네. 컨디션 선전 아시죠? 그리고 나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나 오늘 컨디션이 별로야 라고 할 때 컨디션도 됩니다. 컨디션이 그러면 우리말로 뭐죠?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기분 약간 요런 걸 말해요. 그래서 상태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요. 컨디셔너 하면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머리 감을 때 린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영어로는요. 컨디셔너라고 해요. 그래서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컨디셔너라고 써있는 거 보시면요. 대부분 머리 보들보들하게 하는 거. 네, 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ir conditioner 하면 공기를 뭔가 좋게 해주는 거. hair conditioner 하면 머리를 좋게 해주는 거. air conditioner 하면 머리를 좋게 해주는 거. 네, 그래서 영어로는요. 에어컨을 air conditioner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air 컨디셔너 너무 길기 때문에 컨까지만 가지고 온 거예요. air conditioner를 에어컨까지만 줄여서 가지고 온 게 우리나라 말의 바로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요. 제가 bank system 내지는요. learning system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시스템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진짜 그 시스템이요. 뭔가 뿅 하면 톡톡톡톡톡 돼서 톡 나오는 거. 네. bank system 하면요. 은행 시스템이에요. 은행의 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learning 배우는 시스템.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조직화되어 있어서 무언가를 누군가 해도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시스템이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역시도 영어를 하는데 정말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뭘 이런 걸 배울까 싶기도 하지만 이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뭐죠? 네, 영어를 보고 읽으셨어야 되는데 한국말 보고 컴퓨터라고 이미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네, 영어로는요. computer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죠? water 합니다. water 안 하죠. water 합니다. 그거랑 동일한 맥락에서요. 컴퓨터 아니고요. computer라고 발음합니다. 영어로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computer.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보다는 computer이고요. 이 컴퓨터라는 게요. 예전에 어떻게 발명이 됐냐면요. 그 밑에 compute라고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계산하다라고요. 그 뒤에 r만 붙인 거예요. 자, compute가 계산하다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에 벌써 사람을 달로 보냈죠. 그러면 그보다도 더 오래전에 우리가 비행기도 날리고 또 로켓도 쏘고 하여간 계산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계산하는 그런 걸 복잡한 수식을 계산하는 걸 compute라고 하고요. 그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계산을 해주던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했어요. 네,
신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렇게 하는 컴퓨터 말고 예전 그 당시에 무언가를 계산해 주던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직업이었죠. 똑똑한 사람들. 근데요,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계산기가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계산기들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지금처럼 정말 빠르고 복잡한 계산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컴퓨터의 역사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 계산기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에서 온 게 바로 컴퓨터다. 근데 우리 컴퓨터 보다 보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계산하다 밑에 써놨는데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요, 뭘까요? 네, 우리가 컴퓨터를 돌리려면 그 모니터도 필요하고요, 컴퓨터 본체도 필요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부속품들을 바로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이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뭐 윈도우라든지 우리 많이 쓰는 뭐 아래 한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쓰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요, 그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하는 걸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하드웨어는요, 손발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서요. 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요새 참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써요. 사람한테도 운동선수 보고선요, 야, 쟤는 정말 하드웨어가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죠? 키가 190에 너무 막 몸도 좋고 막 달리기도 빠른데 힘도 세고 이런 사람들 보고 하드웨어가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 친구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훌륭한데 소프트웨어가 조금 약간 부족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뭐죠? 구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으로 치면요, 생각하는 능력, 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람에다 두고 소프트웨어 하면은 생각하는 거, 하드웨어 하면 정말 신체적인 거라는 말을 쓸 때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면 여러분 다른 분들이랑 대화할 때 아마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가 제가 a personal computer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person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personal computer, 개인용 컴퓨터란 뜻이고요.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개인용 컴퓨터 중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쓱 한번 듣고 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전적으로 쓰던 컴퓨터 본체가 있는 방에다 고정해 놓고 쓰는 컴퓨터는 데스크탑이라고 하고요. 데스크가 책상이기 때문에 탑은 위에 있는 거예요. 데스크탑. 책상 위에 얹어놓고 쓰는 고전적인 컴퓨터를 데스크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작아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 있죠? 노트북 제가 말해버렸네요. 네. 작게 만들어서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노트북이라는 컴퓨터는 원래 뜻은요, 노트북이요, 우리 쓰는 필기하는 노트를 영어로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노트북이라는 걸 쓰고요. 그 이후에 나온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맣게 노트북보다 더 작아서 더 휴대성을 강조한 컴퓨터가 바로 태블릿 PC입니다. 네. 이 태블릿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요, 태블릿 PC 하면 들고 다니는 PC다. 요 정도만 그냥 쓱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다음번에 이야기하다 나면 좀 더 잘 알아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요, MEAT라고 쓰는 식용으로 먹는 고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요, meat라고 하고요, 영어로는요, meat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meat.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요, cow가 소기 때문에 cow meat 하면 소고기가 되고, 돼지는 pig이기 때문에 pig meat라고 하면 돼지고기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많이 어색합니다. 네, 알아는 들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소고기라고 하는 건 정해놨어요. 네, beef라고 해서 소고기라고 하고, pork라고 해서 돼지고기라고 한다는 거 예전에 한번 우리 여행 영어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닭고기 같은 경우는요, chicken이라고 하고, meat는요, 고기를 통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자, 저기 단백질이 부족하시면요, 고기 드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할 때 meat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meat도 중요하지만 beef,
pork, chicken이 아마 조금 더 실용성이 있겠죠. 여행 가셔서 레스토랑에서 그 단어들 좀 보셔야 어떤 고기가 들어간지 아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단어는요. Y-E-A-R 이라고 써있는 year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한 해, 어떤 연도를 이야기할 때 쓰는 year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year, year.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에 많이 했었어요. 언제요? 나이 얘기할 때요. 예를 들면요. 제일 위에 써 있는 거요. I am 45 years old 라고 할 때 썼던 바로 그 year입니다. 자, I am 나는요. 45 years 뒤에 s를 붙였죠. 네. year이 1년이니까 years 하면 45년 동안 old 나이가 들었다, 살았다, 그만큼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단어를 갖다 놨어요. 자, this가 이죠. 이것이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this year 하면요. 이번 연도. 그러니까요. 올해를 뜻하는 게 바로 this year고요. 자, 내년은요. next year라고 읽습니다. next는요. 다음이란 뜻이에요. next, 다음. next year, 다음 해, 내년이고요. last year 하면요. last가 이전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ast year 하면 이전 연도에서 작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 제가 year 1963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거 네 글자로 된 연도를 읽어야 되는데 자기 생일을 읽을 때 읽기 힘드시죠? 읽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알아두실 거는요. 그냥 두 개 잘라서 읽으면 된다. 1963년이라고 안 읽고요. 19를 먼저 읽고 63라고 뒤에 있는 63을 또 같이 읽으시면 된다. 물론 이게 뭐 2000년대, 뭐 2008년 이런 거 읽는 법은 다 따로 있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좀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연도 읽는 법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초반에 좀 이야기를 하느라 좀 마지막에 와서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요. health, 헬스장 할 때 그 health, 건강.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take care, 건강해, take care라고 헤어질 때 인사한다. 그리고 system이라는 거 알아봤고요. 여기서 에어컨이 air conditioner의 준말이다 정도 알아봤고요. 컴퓨터가 아니고 computer, 이 computer 중에서는 software, hardware 있다는 거 알아봤습니다. meat는요. meat도 중요하지만 beef, pork, chicken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year 같은 경우는요. 한 해, 두 해 하는 거고요. this year, next year, last year까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